안녕하세요. 오늘 SIS 신인수의학원에서 준비한 뉴질랜드 대학 입학 설명회에 참여해주신 학부모님, 학생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SIS 신인수의학원 오클랜드 지사에서 근무하는 이수정 부장입니다. 오늘 설명회는 아시겠지만 뉴질랜드, 한국 동시 진행으로 저희 유학원 서울, 부산, 오클랜드 크라이처치 지사 대학 전문팀 모두가 참여해 지금 현재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휴대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발표자만 보시겠지만 PC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저희 지사, 직원분 보이시나요? 모두들 안녕하세요. 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봄, 가을 서울 코엑스와 부산 백스코에서 뉴질랜드 박람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벌써 올해로 50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저희 박람회를 통해서 뉴질랜드 대학교와 초중고 학교 담당자분들께서 함께 저희 학생분들 여러분을 직접 찾아뵈면서 학교 소개와 개인 1대1 상담 등을 같이 진행을 해드렸는데요. 올해는 다른 때와 다르게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만나뵙게 되어 약간은 신선하다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멀리서도 이렇게 가깝게 실시간으로 만나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저희 뉴질랜드 대학 입학 설명회를 통해서 알찬 정보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미나 마지막에 랜덤으로 20명을 추첨하여 스타벅스 바우처를 드리는 시간도 가질 예정인데요. 저희가 접수를 받다 보니 너무나 많은 분들께서 참가 신청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20명이 아닌 30명으로 추첨하는 인원을 늘렸거든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더 집중해가지고 꼭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일반적으로 유학이라고 하면 여러 영어권 국가 중에 미국, 캐나다, 영국 등을 생각하시고 뉴질랜드라 하면은 청정지역, 안전한 나라, 양들의 나라 뭐 이런 것들을 떠올리시는 내용들이 아마 대부분 비슷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뉴질랜드는 여기 8개의 모든 종합대학교가 세계대학 랭킹 상위 3% 안에 드는 등 양질의 교육을 자랑하는 선진국이기도 합니다. 또한 뉴질랜드 교육부 NJQA에서 공공 민간 교육 제도에 에서 진행하는 모든 단계에서의 수준 높은 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강력한 품질 보증 제도를 그것들을 갖추어서 감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뉴질랜드에서는 세계 최초로 유학생 보호를 위한 규범을 도입해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나라보다 유학하기 좋은 나라입니다. 또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도 보시다시피 뉴질랜드가 아주 모범적인 방역 사례를 전 세계에 보여주었는데요. 영어권 국가에 대한 조기 유학과 유학 이민이라는 부분에서 뉴질랜드 나라에 대한 인식이 좀 더 강하게 자리 잡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와 함께 청렴하고 평화로운 나라 부분, 미래 교육을 잘하는 나라 1위 이렇게도 뽑히기도 했습니다. 또한 인종차별이나 생활 안전 부분에서도 큰 이슈가 없고 낮은 범죄 지수를 보여주고 있어 다른 어느 영어권 나라에 비해 안전 부분에서 뉴질랜드를 손꼽아 말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 발표된 국가 브랜드 가치 중에서도 뉴질랜드가 세계 가장 평화로운 나라 2위에 선정이 되었다고도 하네요. 자, 이것 외에도 좀 더 넓은 분야로까지 내용을 볼 텐데요. 학생복지 분야에서 가장 우수한 선도국가로 뽑혔고요. 앞서 말씀드린 영어권 국가 중 학생 비례 대비를 위한 교육에서 1위. 이 부분은 뉴질랜드 모든 종합대학들이 세계대학 상위 3%를 차지했다는 내용과도 이어서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우수대학을 졸업한 졸업생들의 취업과 그런 성과면에서도 세계대학 중에 7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창의력 부분, 139개 중 상위 10위권 안에 자리를 하고 있고요. 미래를 대비한 국가에서 3위, 글로벌 이노베이션 분야에서 22위 등 다양한 카테고리 분야에서 뉴질랜드라는 국가 브랜드의 가치를 더욱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또한 뉴질랜드는 학생분들께서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유학 후 이민, 이 부분이 있는데요. 이 유학 후 이민이라는 문이 가장 열려있는 나라입니다. 대학 졸업 후에 3년의 워크비자를 받아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다른 어느 나라보다 영주권을 받기가 용이하고요. 자, 그렇다면 뉴질랜드라는 이 나라의 교육, 유학 후 이민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어떤 정보들이 필요할지 궁금한 부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런 여러분의 궁금증에 대해서 올바른 길잡이가 되어드릴 저희 SIS 신인수의학원 회사 소개를 간략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SIS 신인수의학원은요. 1995년 뉴질랜드 오클랜드에 설립된 뉴질랜드 최초 한인 유학원이고요. 유일하게 뉴질랜드 이민법무사가 직접 운영하는 27년 전통의 뉴질랜드 전문 유학원입니다.
참고로 학생 비자 하실 때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고 유학원에 의뢰해서 진행을 할 때는 내 비자를 이민법무사가 직접 수속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부분을 꼭 확인하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유학원이더라도 학생 비자뿐만 아니라 모든 비자는 이민법무사만이 수속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저희는 이민법무사이신 저희 원장님께서 직접 수속 관리를 하시기 때문에 추가 요금 없이 무료로 안전하게 비자 부분에 대해서도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유일하게 서울, 부산, 오클랜드, 크라이처치에서 100%로 직영지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뉴질랜드 교육진흥청 에듀케이션 뉴질랜드의 인증 유학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외교부 해외이주 알선업체에 등록되어 있으며 서울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안심하고 유학을 맡길 수 있는 유학원입니다. 또 저희들은 2009년에 출범한 뉴질랜드 교육진흥청 에듀케이션 뉴질랜드의 제1기 뉴질랜드 스페셜리스트 자격을 가진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맞는 정확하고 빠른 정보와 같이 해서 저희가 그동안 쌓아온 방대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문 상담 및 수속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강조드릴 사항은 이런 모든 안내와 현지 케어, 학교에 대한 전문 수속 및 관리를 뉴질랜드 조기 유학 종합대학교 출신의 저희 대학 전문팀이 직접 담당해드리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론만으로 상담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 경험자로서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믿음이 가고 안심이 되겠죠? 저희는 이런 부분을 이제 항상 최선을 다해서 고객들하고 일하고 있고요. 또한 저희는 뉴질랜드 모든 국공립종합대학교와 폴리텍, 사립대학교의 공식 계약을 가진 유학원이고요. 각 학교 및 대학교 내에서도 학생 관리와 학생에 대한 서포트, 서비스 면에서도 최고의 우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 많은 학교로부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탑 에이전시상을 수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이 그동안 받았던 내용들이고요. 학생들께서는 학교 또는 대학교 입학 신청을 진행을 할 때 그 유학원이 학교와 공식적인 계약을 가진 곳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을 꼭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학교와 계약된 공식 유학원이 아닌 서브 유학원을 통해서 학교를 등록할 경우 학교 입학 신청부터 중간에 진행 사항 확인 이런 부분에서 학교와의 연락이 바로 안 되기 때문에 입학 진행이 느리거나 또는 등록이 누락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식 유학원이 아닌 서브 유학원을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되면 학교 재학 중에도 비자 연장은 물론 학업 재수강, 재등록 이런 식으로 예상치 못한 경우에 대해서도 도움을 못 받기 때문에 학교 진행 시, 학교 입학 신청 시에는 그 유학원이 학교와의 공식 유학원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부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에 앞서 저희 SIS 신인수 유학원의 대표이신 저희 신인수 원장님의 인사말을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신인수 유학원 원장 신인수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대학 진학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셨던 의학, 약학, 간호학, 물리치료, 법학, 경영학, 공학 등은 물론이고 향후 취직이나 영주권 취득에 유리한 학과들을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학교 원서 작성과 신청 그리고 추가 서류 요청이 있을 때 저희는 27년간 축적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경험하지 않은 업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걱정 마시고 여러분들은 현재 하시던 일과 학업에 전념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부산, 오클랜드, 크라이처치 지사에 13명의 대학 전문팀이 있어요. 여러분의 대학 입학 신청서를 꼼꼼하게 작성하여 제출할 것이며 각 지사의 담당자들이 여러분의 장학금 신청도 함께 챙겨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민법무사로서 여러분의 비자 신청서에 관해 이민관과 직접 소통하고 있어요. 27년간 수많은 비자 업무 경력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비자를 문제없이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까 자신 있게 뉴질랜드 유학 생활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의 SIS 신인수 유학원은 여러분이 뉴질랜드에 계실 때 여러분 편에 서서 일하는 든든한 후원자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원장님의 인사말 잘 들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안내드릴 뉴질랜드 대학 입학 설명회에 주된 내용들이 대학 과정, 즉 학사 레벨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대학 입학 설명 전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뉴질랜드의 학년제 및 학력 체계 등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한국에서의 초중고 12학년제와는 다르게 뉴질랜드의 교육 시스템은 이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1학년부터 13학년까지 총 13학년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한국의 초등학교라고 할 수 있는 프라이머리 스쿨 1학년에서 6학년까지가 있고요. 아이들은 만 5세부터 학교를 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를 시작하는 나이가 한국보다 좀 더 빠르게 시작이 되고 좀 더 이른 나이에 초등학교 과정을 마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중학교인 7, 8학년의 인터미디어 스쿨, 9학년부터 13학년까지의 중등학교인 세컨더리 스쿨이 있습니다. 13학년까지의 세컨더리 스쿨을 졸업을 하면 학생들은 개인의 진로 계획에 따라 레벨 5, 6의 전문대 과정인 디플로마 또는 수료 과정인 서티피케이트 과정으로 입학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레벨 7의 대학교 레벨인 배칠러 학사 과정으로도 입학을 하여서 학업을 이어나가고 그 이후에 졸업 학사라고 불리는 그레주에이트 디플로마 과정을 공부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여러 학업 계획에 따라서 조금 더 높은 공부를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석사 과정의 레벨인 8, 9의 포스트 그레이디에이트 디플로마와 마스터 과정의 학업을 선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제일 위에 보여지는 레벨 10의 PhD 닥터 과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표로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뉴질랜드 내의 교육 시스템과 학위는 각 레벨과 과정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잘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학업 이후에 뉴질랜드 이민까지 고려하시는 분들도 자신의 조건에 따라 보다 쉽게 계획을 세우실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에 저희 신인수의학원을 통해서 초중고 조기 유학, 대학 과정, 유학 후 이민 과정까지 하나하나 단계별로 같이 잘 준비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앞에서 소개해드렸듯이 지금 온라인상에 저희 각 지사, 오클랜드 크라이처치, 서울, 부산의 각 대표 카운셀러님들께서 설명회에 같이 참석해주고 계시는데요. 이 설명회가 끝난 후에 저희 가까운 지사로 연락을 주시면 세미나 내용에서 부족하신 부분들이나 시간상 언급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로 자세한 정보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봐주시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는 2022년도 뉴질랜드 대학 입학 설명회 끝까지 잘 경청해 주시고요. 오늘 저희 대학 입학 설명회 전체적인 내용을 맡아주실 홍자경 과장님의 진행으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온라인 세미나의 주된 내용에 대한 안내를 드릴 홍자경 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진행 목차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뉴질랜드 내 대학교들에 대해서 안내드릴 예정이고요. 최근 취업 선호도를 같이 살펴보면서 저희 SIS 신인수 유학원이 추천하는 과정들, 그리고 직업군에 대해서 간단히 안내드릴 거예요. 그리고 의학, 그리고 헬스 계열, 법학 등과 같은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한 전공들에 대해서 소개해드릴 예정이고, 과정들을 모두 살펴보았으니 대학 신청 방법에 대해서도 짚어드릴 예정입니다. 유니버시티 엔트런스 조건이랑 대학 입학 시 장학금 성공 케이스에 대해서도 설명드릴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Q&A 시간을 갖고 이벤트 추첨 시간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뉴질랜드 내 대학들 위치에 대해서 안내 드릴게요. 뉴질랜드에는 총 8개의 국립종합대학교가 있어요. 지역별로 살펴보면 오클랜드에는 오클랜드 대학교, AUT 대학교, 메시 대학교의 분교가 있고요. 오클랜드에서 1시간 반 정도 떨어진 거리에는 해밀턴이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여기에 와이카토 대학교가 있습니다. 와이카토 대학교는 최근에 타우랑가에도 새로운 캠퍼스를 설립했어요. 그리고 웰링턴이랑 가까운 거리에 파머스턴 노스가 있는데요. 여기에 메시 대학교의 메인 캠퍼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뉴질랜드 수도인 웰링턴에 빅토리아 대학교가 있고요. 이제 남섬으로 내려가서 먼저 저희 SIS 신인수 유학원의 직영지사가 있는 크라이스트 처치에 캔터베리 대학교랑 링컨 대학교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니든에 위치한 오타고 대학교가 있습니다. 이렇게 총 8개의 국립종합대학교가 있는데요. 이 대학들이 세계적으로 어떻게 평가가 되고 있는지 다소 생소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대학교 순위랑 함께 비교해서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정리해봤습니다. 비교할 때의 기준은 2020년 QS 세계대학 랭킹을 참고했고요. 이는 영국의 대학 평가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주로 한국에서는 조선일보랑 중앙일보가 주요 세계대학 랭킹을 인용하고 있어서 이와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뉴질랜드 내 QS 랭킹이 가장 높은 오클랜드 대학교를 비교하면 81위로 85위인 연세대학교보다 4단계나 높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학별 위치랑 세계적인 순위를 알아보았으니 이제는 좀 더 세부적인 내용으로 각 대학별 인기학과 그리고 특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이미 오클랜드 대학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오클랜드 대학교는 전체 8개 학부 그리고 2개의 리서치 기관을 운영하고 있고요. 150개 이상의 다양한 전공들을 제공하는 등 뉴질랜드 내에서 최고의 대학으로 평가를 받는 학교입니다. 뉴질랜드 최고 명문 대학교인 만큼 유명한 학과가 굉장히 많지만 그중에서 오늘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비즈니스 학과는 세계 비즈니스 교육 인증 기관들에서 트리플 크라운을 받을 정도로 높은 명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매해 많은 유학생들 사이에서 선호도가 높은 학과입니다. 95% 이상이라는 졸업생들의 높은 취업률을 보여주고 있어요. 법학의 경우에도 세계 랭킹 QS 50위 안에 들어가는 학부인데요. 특히나 뉴질랜드 내 대학교 중에서는 가장 다양한 타 전공의 학사와 콘조인트 하는 형식으로 학업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엔지니어링인데 엔지니어링 중에서도 특히나 토목공학 전공에서 2020년 세계 QS 랭킹 37위에 랭크될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명성이 높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무선 충전기에 대한 기술을 오클랜드 대학교에서 개발했다고 해요. 간단한 예로 전동 칫솔의 경우 무선으로 해서 자동 충전되는 시스템을 오클랜드 대학교 엔지니어링 부서에서 개발한 것으로 보시면 되세요. 이 밖에도 전공별로 QS 순위 상위권에 랭크된 분야가 많고요. 그리고 해외 다른 대학으로의 익스체인지 프로그램이 참 잘 연결되어 있는데 보통 대학교 2학년 때 많이들 가시더라고요. 실제로 저희 학생들의 경우에도 한국, 홍콩, 싱가폴, 캐나다 등의 나라로 교환학생을 다녀온 학생들이 많은데요. 이에 대한 케이스 공유도 가능합니다. 궁금하신 학생분들은 별도로 저희에게 문의 주시면 저희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AUT 대학은 학생들이 졸업 후 사회에 잘 스며들 수 있는 능력을 발전시키는 것에 대해 제1의 목표를 두고 있는 학교예요. 특히나 졸업생들의 취업률이 전반적으로 높은데요. 실제 학업 자체도 프랙티컬하게 진행되는 학과들이 많은 편이고 2020년에서 2021년 QS 취직 능력 분야에서도 5점 만점으로 5점을 획득해서 이에 대한 결과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아카데믹한 부분에서도 전 세계 350여 개의 대학교 중 상위 1% 안에 속하는 대학교로 선정되었습니다. 헬스 관련 과목에 대해서도 유명한데요. 타임스 하이어 에듀케이션 기관에서도 뉴질랜드 내의 대학 중 1위에 선정되었어요. 공부를 하면서 캠퍼스 안에 있는 헬스 클리닉에서 인턴십 활동을 할 수가 있고 조산학, 간호학, 물리치료학, 구강건강학, 족부의학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헬스 관련 학과들을 통해서 많은 졸업생들을 배출하고 있어요. 디자인의 경우에는 QS 랭킹 100위 안에 드는 학부로 특히나 뛰어난 디자인 작업 환경을 자랑하는데요. 갤러리, 3D 랩, 디지털 포토와 이미지 관련 캡처 스튜디오, 그리고 디자인 랩 이렇게 다양한 좋은 시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UT 하면 호텔 경영을 단연코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뉴질랜드 내에서 랭크 1위에 있는 AUT 호텔 경영 투어리즘 학부는 스페인 마드리드에 본사가 있는 세계관광기구에서 학력을 인증받은 프로그램이에요. 그리고 AUT 하면 큰 특징으로 모든 학부생들이 졸업 전에 인턴십 과정을 필수로 거쳐야만 졸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졸업 전에 실제 현장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학생들이 희망하는 취업 분야 그리고 취업에 대한 방향성을 정하면서 이제 취업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메시 대학교는 1927년 메시 아그리컬처럴 컬리지로 설립이 되어서 농경, 원예, 수의학, 과학, 인문사회과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춘 종합대학교로 거듭났어요. 메시 대학의 인기학과를 살펴보면 수의학이랑 항공학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이 과정들은 뉴질랜드 대학교 중 유일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두 과정 모두 특수 전공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미리미리 공부해 둬야 하는 과목이 정해져 있고요. 입학 정원에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선발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때 공부해야 하는, 이제 미리 챙겨봐야 하는 점이 있어요. 저희 학생들의 경우에는 꾸준한 개별 상담을 통해서 필요한 내용을 챙길 수 있게 학생 하나하나의 케이스에 따라 자세히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 대학교 하면 식품공학도 유명하죠.
호주랑 뉴질랜드를 통틀어 유일하게 식품과학, 식품공학, 식품사업 이렇게 세 가지를 경합한 학위가 제공이 되는데요. 학생들은 졸업 후 추가 교육 없이 바로 제품 개발 그리고 생산 관련 엔지니어링 분야로 이제 취업이 가능하세요. 그 외 특징으로는 코로나 이전부터 온라인 원격 프로그램으로 강의를 해왔기 때문에 온라인 수업에 있어서는 학생들의 후기가 매우 좋은 학교입니다. 와이카토 대학교는 뉴질랜드 현 총리인 제신다 아던이 졸업한 대학교로 유명하죠. 아던은 배첼러 오브 커뮤니케이션 스터디즈에서 퍼블릭 릴레이션 전공이랑 폴리티컬 사이언스를 공부했어요. 이 학교는 비즈니스 계열이랑 공대 계열에서 인기가 있는데요. 특히 비즈니스 학부의 경우 오클랜드 대학교와 마찬가지로 트리플 크라운을 받은 전 세계 1%의 과정이에요. 공대의 경우에는 졸업과 동시에 커리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실습 위주의 학업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마지막 학년에 실제 프로젝트를 가지고 그룹원들과 함께 작업하고 작업한 내용을 가지고 컨퍼런스를 하는 스타일로 발표회를 갖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와이카토 공대 커리큘럼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 연세대학교와 스튜던트 익스체인지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데요. 연세대학교로 교환학생을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은 교환학생 조건에 대해서 문의 주시면 저희가 개별적으로 자세히 안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뉴질랜드 수도 웰링턴에 위치한 빅토리아 대학교입니다. 수도라는 장점을 이용해서 법대가 유명한데요. 학생들은 법과 관련된 조직이랑 같이 협력활동, 행사 진행 이런 걸 자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학교에서도 정부 인사들을 학교로 초청을 해서 현재 이슈화되고 있는 주제로 토론을 하고 이를 통해 학생들의 학업 능률을 올려준다고 해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취업을 위한 준비도 합니다. 그리고 IT 계열로도 유명해요. 왜냐하면 굵직한 IT 기업들이 웰링턴에 많은데요. 인턴십에서 취업까지 연결이 용이해요. 그리고 큰 특징으로는 오클랜드 대학교 석사 IT 과정이랑 연계해서 수업을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에요. 건축학부 같은 경우에는 오클랜드 대학교 외에 유일하게 뉴질랜드에서 제공하고 있는 학교로 첫 학년 입학 시 포트폴리오가 필요 없다는 점이 오클랜드 대학교랑 크게 차별화되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외의 특징도 한번 살펴봐 주세요. 캔터베리 대학교는 산림학, 공과 계열, 언어학으로 매우 유명한데요. 우선 산림학의 경우 뉴질랜드 대학교 중에 유일하게 포레스트리 과정을 제공하고 있어요. 학업이랑 연구를 위한 숲과 농장이 학교 근처에 위치하고 있어서 학생들이 실습하기에 매우 용이합니다. 엔지니어링 학부의 경우에 전 세계 탑 1% 안에 속하는 과정으로 이 중에서도 토목공학이 전 세계 9위에 랭크되었어요. 그리고 뉴질랜드 대학들 중에 유일하게 글로벌 엔지니어링 교환 프로그램인 글로벌 E3의 멤버이기도 해서 여기에 가입된 학교들끼리는 한 학기씩 교환학생으로 학교 체험이 가능합니다. 뉴질랜드에서 세 번째로 오래된 학교로 링컨 대학교를 떠올리시면 농업이 가장 먼저 생각나실 텐데요. 농업, 그리고 축산학, 포도 재배, 와인 양조 이런 부분에서 세계 100위 안에 들어가는 링컨 대학교는 아무래도 크라이스처치 교외 지역에 자리하고 있고 학교가 소유한 농장이 9개나 있어서 실습이랑 연구 개발이 매우 용이해요. 실제 사례들과 학생들의 경험 그리고 여러 농장 투어를 통해 농업 생산 및 관련 산업의 모든 영역에서 졸업 후 바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학생들을 훈련시키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고품질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글로벌 농업 그리고 식품 마케팅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타 대학과는 확실히 차별화되는 점이 있어요. 그리고 뉴질랜드 대기업인 폰테라, 데어리 엔젯 요 회사들에서 졸업생 사원을 뽑기 위해서 매년 링컨 대학교를 방문하고 있는데요. 졸업생들의 취업률이 타 대학교 학생들에 비해서 15%나 높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타고 대학교를 생각하시면 헬스 계열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죠? 네, 맞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헬스 사이언스 학부가 특히나 유명한데요. 그 중에서도 덴티스트리의 경우에 세계 33위의 자리에 있고 뿐만 아니라 뉴질랜드에서의 첫 번째 메디컬 스쿨이기도 해요.
덴탈 과정 같은 경우엔 뉴질랜드에서 유일하게 제공되고 있고요. 헬스 계열의 과정에서도 의대, 치대, 약대, 메디컬 레보레토리, 그리고 물리치료 이런 본과 과정으로 진학하기 위해서는 헬스 사이언스 퍼스트 이어라는 첫 학년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요. 이 과정 입학을 위해서는 화학, 생물, 물리 이렇게 세 가지 과학 과목을 고등학교 때 학업하기를 권장하고 있어요. 이 점 꼭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헬스 계열 외에도 사이언스 학부랑 비즈니스 학부가 유명한데요. 내용은 아래와 같으니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이외에 휴머니티스 계열의 몇몇 과목들이 국제적으로 100위 안에 들어가는데 다방면으로 인기가 많은 학과들이 참 많은 오타고 대학교였습니다. 각 대학별로 인기 학과들을 쭉 살펴보았는데요. 저희 SIS 신인수 유학원은 뉴질랜드의 총 8개의 국립종합대학교에 대한 공식 입학 접수처로 대학교, 폴리텍, 사립대학 등 모든 학교들과의 관계가 매우 좋아요.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에서처럼 각 학교별 관계자분께서 저희 유학원 추천 영상을 촬영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아쉽게도 시간 관계상 오클랜드 대학교 영상만 짧게 같이 시청하실게요. 그리고 그 외에 7개의 대학교에 대한 영상은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 가능하세요. Kia ora. Hello everyone. I'm Sarah Song, Study Abroad Manager at the University of Auckland. University of Auckland is New Zealand's leading university located in one of the most beautiful and safe places in the world. We offer over 140 programs across 8 faculties: arts, business, science, creative arts, education, engineering, law and medical health sciences. Get a qualification from an internationally recognized university and prepare your future in global workplace. To find out more about the university, please talk to SIS Korea. Kia ora. 안녕하세요. 뉴질랜드 오클랜드 대학에서 근무하고 있는 세라성입니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뉴질랜드 최고 대학 오클랜드에서 여러분의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입학 관련 상담은 신인수 유학원과 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더 다양한 영상을 보시기 위해서는 저희 유튜브에서 SIS 신인수 유학원을 검색해 주시고요. 저희 채널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경험한 유학 체험담, 캠퍼스 투어, 원장님의 IELTS 강의 등 많은 유익한 영상을 만나보실 수 있으세요. 이 내용에 이어서 이제 뉴질랜드의 취업 선호도 그리고 취업률이 높은 직종에 대해서도 간단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8년도부터 작년까지의 데이터를 가지고 정리를 해봤고요. 보시는 것처럼 1위에서 3위까지는 일단 3년째 변함이 없었어요. 하지만 새롭게 패러메딕이라는 응급 구조학이 상위권에 진입을 했고요. 회계사, 교사 역시 꾸준히 랭킹 안에 들어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탑10 안에 드는 직업들 중에 저희가 생각하기에 유망한 직업군을 이렇게 추려보았는데요. 이 직업군에 대한 취업률 역시 고용의 기회가 좋음이라고 정부 웹사이트에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각 직업군에 대한 연봉 역시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정리했어요. 같이 보실게요. 먼저 간호학의 경우에는 보통 초봉이 54,000불로 시작을 하고요. 교사와 회계사 역시 연봉 시장은 비슷하지만 회계사가 경력이 많이 쌓일수록 연봉이 그만큼 오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의사와 의사 역시 다른 직업군들에 비해 급여가 역시나 매우 높은 것을 확인했어요. 이렇게 말씀드린 과정들을 제공하는 학교들을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간호학의 경우에는 학사를 졸업하시면 국가고시에 응시할 자격이 주어지는데요. 이 시험에서 통과를 하시면 간호협회에 등록이 될 수 있고 간호사로 일을 시작하실 수 있으세요. 학사를 이미 졸업하신 분들의 경우라면 석사, 마스터 과정을 통해 간호사로 직업을 변경하실 수도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회계학 역시 어카운팅 전공으로 학사를 졸업하시고 공인회계사의 슈퍼바이징 하에 3년간 일을 하시면서 특정 시험을 통과해서 회계사 타이틀을 갖게 되실 텐데요. 이미 학사학위가 있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MPA라는 과정을 통해서 공인회계사로 직업 방향을 전환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학의 경우에는 분야가 유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각 대학별로 제공하고 있는 과정들이 달라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세요. 교사 역시 석사나 그레듀에이트 디플로마 과정을 통해서도 뉴질랜드의 정식 교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학사를 졸업하신 분들도 영어 점수만 준비가 되신다면 도전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의학은 6개월의 프리셀렉션 과정을 통해서 본과로 진학하는 학생들이 선발이 되는데요. 정원 130명에서 유학생 정원은 30명으로 입학이 치열한 편이에요. 필수로 해야 하는 80시간의 동물병원 실습, 그리고 IELTS 7.0 취득하기, 그리고 학점 B 이상 받기, 특정 온라인 테스트들이 있는데 그걸 통과해야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터뷰까지 수의학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여정을 거쳐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직업군들이 사실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한 전공들로 이어지는데요. 미래의 직업으로 삼기 위해 조기 유학 때는 물론이고 대학교 입학 후까지도 학업 관리가 매우 중요하세요. 특히나 이런 과정들을 공부하는 경우에는 입학 정원에 제한이 있고 입학까지 여러 과정을 거쳐야 해서 학업 중에 성적 관리 그리고 정보의 차이가 합격을 좌우하게 되세요. 27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SIS 신인수 유학원과 함께라면 저희가 보유한 학생들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만의 관리 노하우로 이끌어 드릴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한 전공으로 헬스 계열 있는데요. 헬스 계열 과정의 경우 1학기에서 1년 정도 공통 과목을 공부하게 되세요. 이 시기에 성적에 따라서 지원한 본과로 합격 여부가 결정이 되는데요. 특히 의대는 첫 학년 바이오메디컬 사이언스 또는 헬스 사이언스 과정 학업 중에 별도의 적성 검사도 치러야 하세요. 이 적성 검사는 1년에 한 번 스케줄이 있는 시험으로 개별적으로 등록을 하고 시험을 치르는 거기 때문에 꼭 신청 시기를 유념해야 합니다. 저희 학생분들의 경우에는 저희가 시기에 맞게 미리미리 안내 연락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약대, 그리고 검안 과정 같은 경우에는 적성 검사는 불필요하지만 인터뷰를 꼭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저희 기존 학생들의 데이터로 자료 공유가 가능하고요. 수의대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내용이랑 동일하게 준비해야 하는 과정이 참 많이 있어요. 법대 역시 첫 학년 때의 성적을 바탕으로 2학년 법학 본과로 진학하는 시스템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첫 학년 때 성적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콘조인트라는 용어가 생소하실 텐데 이거는 전혀 다른 학부 두 개를 좀 더 짧은 시간 안에 학업하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 학부 3년, 엔지니어링 학부 4년 해서 총 7년을 학업을 하는 게 아니라 5년 안에 학업을 하게 되세요. 그래서 코스에 대한 플랜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제공되고 있는 과목 확인 이런 것 같은 이제 실제 대학 생활을 경험한 저희 모든 담당자들이 현실적인 조언으로 학업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게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 유학원에서는 매년 의학 계열 그리고 법학 계열로 입학하는 학생들을 배출하고 있는데요. 이 학생의 경우에는 작년에 약대를 성공적으로 졸업을 했고요. 저희가 졸업 후 오픈워크 비자까지 무료로 수속해드렸어요. 현재는 오클랜드에서 약사로 활동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의대에 재학 중인 학생들도 있습니다. 이제 대학 입학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뉴질랜드 대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학생의 학업 배경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이제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뉴질랜드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교에 진학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 뉴질랜드 고등학교 졸업 후 디플로마, 파운데이션 또는 단기간 크레딧 이수 과정을 통해 대학교에 진학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한국 고등학교 2학년 재학 또는 3학년 졸업 후에 디플로마 과정 또는 파운데이션 과정을 공부를 하고 대학교에 진학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여기서 저희가 잠깐 파운데이션 과정이 뭔지 이제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양국의 대학교 학업 연수에서 차이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대학 입학 전 준비 단계를 갖기 위해 만들어진 과정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대개 한국에서 고등학교 2학년 재학 중인 학생 또는 3학년으로 졸업한 학생들이 수강을 하고요. 파운데이션 과정에서 맞춰야 하는 일정한 점수대를 맞추면 해당 대학교로의 입학이 보장되는 시스템입니다. 유학생으로 대학교에 입학하기에는 아주 유리한 과정이에요. 파운데이션 과정은 크게 업 인터내셔널 컬리지 뉴질랜드와 스터디 그룹 이렇게 두 학교에서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참고로 저희 SIS 신인수 유학원은 한국 유학원 중에 유일하게 한국과 뉴질랜드 모두 매년 탑 에이전트상을 수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UP 인터내셔널이라는 학교에서는 오클랜드 대학교, AUT 대학교, 빅토리아 대학교의 파운데이션을 제공하고 있고요. 스터디 그룹에서는 오클랜드 대학교, 와이카토 대학교의 파운데이션 과정을 제공하고 있어요. 두 학교 모두 오클랜드 대학교 파운데이션 과정을 거친다면 뉴질랜드 내 8개 대학교로도 입학이 진행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성을 열어두고자 오클랜드 대학교 파운데이션을 선택하는 학생분들이 꽤 많이 있으세요. 물론 각 대학별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파운데이션 과정들도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저희는 이제 학생의 백그라운드랑 희망 전공에 따라서 깊은 상담을 통해 학생에게 맞는 파운데이션 과정을 권해드리고요. 파운데이션 입학을 하면서 받는 장학금부터 수료 후에 성적 우수자로 받는 장학금까지 모두 혜택을 보실 수 있도록 같이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제 네 번째로 한국 대학교 1학년 이상 학업 후에 대학교에 진학하는 방법이 있고, 다섯 번째로 한국 대학교 졸업을 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포스트그레이주에이트 디플로마 레벨 A 또는 마스터 레벨 9 과정으로 대학 진학하는 방법이 있어요. 우선 오늘은 뉴질랜드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하고 대학으로 입학하는 케이스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할게요. 이 방법이 아니라 다른 루트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의 경우 저희가 개별적으로 연락드려서 맞춤형으로 개별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뉴질랜드 고등교육 과정에서 제공하는 커리큘럼은 아래와 같이 NCEA, 캠브리지, 그리고 IB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학생들은 유니버시티 엔트런스라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세요. 유이는 고등학교 학업 중에 맞춰야 하는 최소한의 입학 조건이라고 이해하시면 되세요. 이 중에서 이제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과정은 NCEA 과정에 대한 유의 내용입니다. 크게 레벨 3 과목에 대한 크레딧, 영어 크레딧, 수학 크레딧, 그리고 일정 크레딧 이상을 취득해야 하는 시스템인데요. 레벨 3 Approved Subject 과목들에서 적어도 각각 14 크레딧 이상을 취득해야 하고요. 수학은 레벨 1 이상 과목에서 10 크레딧, 그리고 영어 과목은 레벨 2에서 리딩 5개, 라이팅 5개 크레딧을 취득해야 하세요. 그리고 중요한 점이 영어 크레딧은 IELTS 점수로 대체 불가한 것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NCEA 레벨 3 서티피케이트까지 이수해야 완성이 되는데요. 참고로 레벨 3 크레딧 80개는 레벨 2에서 잘했던 거 20개까지 가지고 올 수 있으니까 이것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소개해드리는 과정은 캠브리지의 유의 내용인데요. 캠브리지는 주로 12학년 과목인 AS 레벨 그리고 13학년 과목인 A 레벨 성적을 합산해서 총 120점의 점수를 받으시면 됩니다. 세부 디테일로 들어가 볼게요. 학생들은 대부분 2년 동안 3과목에서 6과목 정도 학업을 하고 계실 텐데요. 이 과목들에서 적어도 3과목에서는 D 그레이드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 하고요. 영어의 경우에는 AS 잉글리시 랭귀지 또는 리터리처 과목에서 E 그레이드 이상의 점수를 받으셔야 해요. 하지만 몇몇 학교의 경우에는 유학생들이 캠브리지 영어 과목을 대신해서 NCEA 영어 과목을 수강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때는 앞서 말씀드린 이제 레벨 2 이상의 영어 과목에서 리딩 5개, 라이팅 5개 크레딧을 취득해 주시면 됩니다. 수학의 경우에는 11학년 IGCSE 레벨 이상에서 D 그레이드 이상의 점수를 받아주시면 되세요.
마지막으로 IB 과정에 대한 유의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IB 디플로마를 취득하기 위해서 총 45점 만점에 최소 24점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각 과목당 7점 만점으로 배점이 되고요. 6과목을 학업을 하게 되고 나머지 3점은 Extended Essay 그리고 TOK 과목을 통해서 받게 되세요. 영어의 경우에는 영어 과목에서 스탠다드 레벨 또는 하이어 레벨에서 통과 점수인 4점 취득해야 되고 수학의 경우는 역시 4점 이상으로 통과하시면 되세요. 이렇게 하면 뉴질랜드 내 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유의 성적이 기본적으로 준비가 되시는데요. 오클랜드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랭크 스코어라는 특정 계산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랭크 스코어까지 맞춰주셔야 하세요. NCEA, 캠브리지, IB 이렇게 보시면 전공별로 점수 기준이 각기 다른데요. 이에 대해 더 알기 쉽도록 저희 SIS 신인수유학원 학생들의 실제 케이스를 가지고 점수 계산하는 방법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NCEA 랭크 스코어 계산법이에요. 랭크 스코어는 엑설런스 4점, 메릿 3점, 어치브드 2점 이렇게 배점이 되고요. 과목은 레벨 3 어프로브드 서브젝트 5개까지 합산을 할 수가 있어요. 각 과목당 최대 크레딧은 24크레딧까지만 합산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조금 더 이해하기 쉽도록 성적 계산하는 방법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리는 성적표들은 올해 1월에 발표가 있었던 저희 학생들의 실제 성적표로 2020년도 NCEA, 캠브리지, IB 결과 중 일부를 발췌했어요. 이 학생의 경우에는 칼큘러스에 대한 총 크레딧이 27개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최대 24크레딧까지만 계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엑설런스랑 메릿을 받은 크레딧은 챙겨서 계산을 해야 되고 어치브드를 받은 4개 크레딧 중에서 1개만 가지고 와서 계산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총 91크레딧이 완성이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레벨 3 과목 5개 총 합산을 해본 결과 이 학생은 268포인트를 취득했어요. 두 번째로 보여드리는 것은 캠브리지 랭크 스코어 계산법이에요. NCEA 계산법보다는 매우 간단한데요. 보이는 점수표에 따라 학생이 취득한 성적을 매칭시켜서 해당 점수를 총 합산하시면 되세요. 이 학생의 경우에는 3과목을 모두 A레벨 공부를 했고요. 이에 대한 성적을 A그레이드, A그레이드, B그레이드로 받았으니까 120점, 120점, 100점 해서 총 340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의대의 경우에는 300점의 랭크 스코어가 필요한데요. 300점 이상의 포인트를 받아서 저희 학생들이 현재 의대에 재학 중에 있어요. 마지막으로 IB 랭크 스코어인데요. IB는 학생이 받은 점수를 총 합산하기만 하면 되세요. 이 학생의 경우에는 6과목에서 모두 6점을 취득해서 36점을 받았고요. Extended Essay랑 TOK 과목에서는 3점이 만점인데 3점을 취득해서 총 39점을 받았어요. 이렇게 각 계산한 랭크 스코어를 가지고 오클랜드 대학교에서 과정별 합격 커트라인이 되는 랭크 스코어랑 비교를 해서 대학 입학을 미리 준비해 보는 것이 좋겠는데요. 저희 SIS 신인수 유학원 학생들이라면 저희가 미리미리 챙겨서 학생들이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내용 참고하실 수 있도록 이 자료는 웨비나 마친 뒤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공유해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은 가장 많이 궁금해하셨을 것 같은 장학금 수여 성공 케이스입니다. 저희를 통해 수속하시는 고등학생 분들의 경우에는 장학금까지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저희가 챙겨드리고 있는데요. 이 모든 서비스는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대학 전문가팀인 저희가 학생들의 하나하나 장학금 신청서에 경쟁력이 좀 생길 수 있도록 신청 팁부터 첨삭, 검토까지 모두 도와드리고 있어요. 보시는 이 학생의 경우에는 크라이스트처치에 있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UC 엔지니어링 학사과정에 입학한 학생이에요. 엔지니어링 학부의 경우는 학비가 다른 전공들보다도 조금 높은 편인데요. 무려 15,000불이라는 큰 금액을 수여받았습니다. 부모님이 되게 기뻐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올해도 이 장학금에 대한 신청이 열려 있으니까 엔지니어링 과정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저희한테 연락 주세요.
그 다음에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타우랑가 보이즈 컬리지를 졸업하고 대학 선택이랑 전공 선택 그리고 장학금 신청까지 하나하나 저희가 세심하게 안내를 도와드렸던 걸로 기억해요. 현재 오클랜드 대학교 콘조인트로 법대, 상대 같이 공부하고 있고 오클랜드 대학교 최우수 학생에게만 수여가 되는 NZ 스쿨리버 2만 불 장학금을 수여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뉴플리머스 보이즈 하이스쿨을 졸업했는데요. 수학이랑 물리 과목에서 NJQA 과목별 장학금을 받았고 이번에 메시 대학교 성적 우수자로 장학금에도 선발이 돼서 2만 5천 불 장학금을 수여받게 됐었어요. 이 외에도 저희 학생들의 경우 다양한 장학금 혜택을 받으면서 대학교에 입학을 했는데요. 그에 대한 지금 샘플 장학금 증서를 같이 보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대학교 입학에 대한 신청 방법이 궁금하실 텐데요. NCA 학생들은 NSM 번호, 그리고 캠브리지나 IB 학생들은 캔디데이트 번호가 필요하고요. 학생분들 모두 여권까지 가지고 계시다면 저희를 통해서 무료로 접수가 가능하세요. 세미나 이후에 궁금하신 점과 함께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서 저희 이제 서울, 부산, 오클랜드, 크라이스트처치 총 4개의 직영 사무실을 통해 더 깊은 상담 그리고 대학 진학에 대해 개별적으로 이야기 나누고요. 신청까지 모두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학생이랑 상담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한국에 계신 부모님들께서도 동일한 내용으로 상담이 이루어지니까 정말 편리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번 온라인 세미나에 참여해 주신 분들의 경우에는 대학 입학 시에 학생 비자를 신청하잖아요. 학생 비자 진행할 때 그 비자 신청비 310불 저희가 면제해 드리니까 이번에 좋은 기회 놓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리지 못한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서의 조기 유학 또는 대학 학업을 이미 마치신 분들한테 맞는 대학원 입학 방법이 있는데요. 뉴질랜드 대학이나 대학원 과정을 진행하시고자 하는 분들이랑 유학 후 이민까지 고려하시는 분들에게 필요한 자세한 전공 상담 그리고 개별 플랜은 계신 곳에서 가까운 지사로 연락해 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움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Q&A 시간으로 넘어갈게요. 사실 참가 신청서를 받을 때 저희가 질문도 같이 여쭤봤었잖아요. 접수된 질문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NCA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크레딧 조건을 못 맞추는 경우에는 어떻게 대학교에 진학하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사실 이 부분이 현재 13학년 학생들한테는 가장 큰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우선은 NCA 시험이 끝난 해에 12월에서 그 다음 해 1월쯤에 아니면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텀방학 중에 앞서 말씀드렸던 단기간 크레딧 취득 과정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부족한 크레딧을 취득해서 유의를 맞추시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파운데이션 과정이나 디플로마로 공부를 하고 대학교로 입학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제 학생별로 케이스가 다 다르고 크레딧을 얼마나 취득했는지도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학업 플랜을 잘 세울 수 있게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금 세미나 중에 Q&A 창도 같이 열어두었는데요. 질문이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는데요. 뉴질랜드로 대학을 갈 경우 군대에 문제가 걸렸어요. 학교에 다니다가 한국처럼 휴학을 하고 군대에 갈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이 질문은 지금 한국에 계신 학생분이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 저희 서울 사무실에서 한번 답변해 주시는 게 어떨까요? 네, 안녕하세요. 신인수학원 서울사무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역 관련 휴학은 남학생들이 유학 플랜을 세우시는데 아주 중요한 사항이기도 한데요. 뉴질랜드도 다른 영어권 국가와 마찬가지로 휴학이라는 개념은 없고
병역을 마치고 다시 재등록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단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거는 전공에 따라서 입학부터 졸업까지 몇 년 안에 수료를 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 전공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꼭 유의하셔야 되고 저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병역을 마치고 한국에서 다시 뉴질랜드로 복학하실 때는 수강 신청, 학비 지불, 그리고 학생 비자 이런 걸 이제 마치고 들어가셔야 되는데요. 그 또한 저희와 상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현재 오클랜드 대학교나 크라이스처치에 있는 캔터베리 대학교로 진학을 고민 중인데요. 크라이스처치가 오클랜드에 비해 유학 생활비가 많이 저렴한가요? 이런 게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 크라이스처치 그 사무실에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이 질문은 크라이스처치 지사에서 직접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유학을 고민하시게 되면 학비 외에도 유학 생활비가 고민이 많이 되실 텐데요. 최근 제가 확인한 통계에 따르면 웰링턴보다도 크라이스처치가 생활비가 한 11% 정도 저렴하고 그리고 오클랜드보다도 15% 정도 저렴하다고 해요. 그리고 또 가장 크게 느끼실 부분이 집 렌트라든지 플랫 비용을 비교해 보시면 좀 더 쉽게 체감이 되실 것 같은데요. 웰링턴이나 오클랜드 지역보다 크라이스처치가 숙박 비용이 평균 30% 정도 훨씬 저렴하다고 해요. 저희 SIS 신인수의학원 학생분들은 학업적인 부분 외에도 유학생활 적응에 필요하신 뉴질랜드 생활 팁까지 저희가 함께 도움드리고 있어서 저희 SIS 신인수의학원과 대학 유학을 함께 하시면 입학 전부터 졸업까지, 학업부터 생활면까지 꼼꼼한 케어를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대학교 신청 개수에 대해서 제한이 있는지 궁금해하는 학생도 있어요. 이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신청하는 대학교에 대한 개수 제한 자체는 없고요. 한 대학교에서 전공 여러 개 신청도 가능하세요. 저희가 대학 신청부터 비자 수속까지 전부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고, 또 참고로 입학 진행하는 시기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보통 13학년 텀 1 마치고부터 시작을 하시는 편이에요. 사실 대학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뭐 개수 제한이 없으니까 추가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랑 상담 진행을 하면서 추가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세미나 전에 받았던 질문 중에 뭐 수의학 관련, 장학금 관련, 뭐 악기나 운동, 리더십 같은 교내 활동들이 대학교 지원 시에 많이 도움이 되는지 뭐 이런 게 질문들이 좀 많았어요. 근데 아쉽게도 저희가 이제 시간 관계상 답변을 지금 드리지 못할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가 학생분의 디테일에 맞춰서 맞춤형 상담으로 개별적으로 연락드리고 꼭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요, 지금 질문이 들어온 게 있는데 CI 캠브리지 IGCSE 과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11학년 성적이 대학교 지원할 때 모든 과목이 들어가나요? 이거 홍 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세요. 저 질문 다시 한 번만 말씀해 네, 주세요. 질문 Q&A 네, 지금 올라와 있어요. 한번 보시면 거기에 그럼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네. 그 IGCSE 과목을 그 A2에서 다 하진 않잖아요. 상위 세 과목 과목만 합산해서 들어가는 거니까 IGCSE 과정은 크게 과목을 그 성적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답변 예, 감사합니다. 그 답변 질문하신 분 그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면 저희가 다시 답변해 드릴게요. 이 외에도 이제 학생들이랑 저희가 이야기 나눈 바탕으로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서도 동일한 내용으로 상담이 되니까 저희 한국지경지사에 있는 원장님, 부원장님과도 연결 상담 가능하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이렇게 일단 뉴질랜드 대학교 입학 세미나를 마치도록 할게요. 참여해주신 분들은 모두 소중한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 추첨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저희 홍자경 과장님의 뉴질랜드 대학 입학 설명회와 Q&A 시간까지 모두 다 가져봤는데요. 이제 마지막 순서인 스타벅스 바우처 추천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네. 바로 5초 이후에 보여지게 되는 내용에서 당첨되신 30분들 앞에 성함과 그다음에 연락처의 뒷번호가 보여질 텐데요. 집중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럼 당첨 확인 들어가겠습니다. 짜잔. 네. 당첨되신 분들 너무 축하드립니다. 다 보이시나요? 네. 개별 연락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당첨 소식과 스타벅스 바우처 내용을 전달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럼 여기까지가 저희 SIS 신인수의학원에서 준비한 2022년도 뉴질랜드 대학 입학 설명회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세미나 내용 외에도 개별적으로 궁금하신 부분들이 많이 있으시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서 안내드린 뉴질랜드 대학 외에도 호주 대학 또는 뉴질랜드 조기 유학, 유학 후 이민 과정, 비자 관련해서도 자세한 상담과 수속 진행이 가능하니 서울, 부산, 오클랜드 크라이처치 저희 사무실로 연락 주시고요. 그럼 남은 오후 시간 즐겁게 마무리하시고 학생분들 지금 남아있는 텀 방학 있잖아요. 알차게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특히나 12학년, 13학년 학생분들 현재 본인 성적에 대한 평가 및 앞으로의 성적 준비 그리고 대학교에 대한 진로 방향 등 이런 것들을 좀 나누는 시간이 더더욱 필요한 학년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저희 각 지사 사무실로 연락 또는 방문해 주시는 시간을 가지시면 더욱 좋을 것 같으니까 꼭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세미나 참석해 주신 학부모님들, 학생분들 모두 소중한 시간 내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저희 SIS 신인수의학원의 2022년도 뉴질랜드 대학 입학 설명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